5, 4, 3, 2, 1. Level up, level up, level up.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스피드노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수능 특강 강의를 들으면서 총 10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복습용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을 다 완강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보면서 또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 왔을 때 진짜 급하다 할 때 전체 내용 복습하고 싶을 때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노트 강의는요, 선생님이 우리 연계교재 수능 특강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 그 다음에 핵심 개념들 위주로 한 번 더 짚어주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 단시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그리고 대륙분포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 담고 있는 단원인데요. 첫 번째 단원 중요한 내용들 있죠, 물론.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하나, 그 다음에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분포 변화. 그래서 두 단원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에요.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해서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까지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일단 잡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각 이론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대륙이동설에서는 베게너가 얘기했던 판게아가 존재하던 시대, 고생대 말기라는 거, 시기 중요했었고요. 베게너가 제시했던 증거들 4가지 있었습니다. 뭐 해안선의 유사성이라든지 지질구조의 연속성, 화석 분포, 빙하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륙이동설이 지지받지 못했던 그 한계점, 그 한계점이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멘틀 대류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상하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있는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한 이론이 멘틀 대류설. 그 이후에 이제 해저 지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요.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됐는데요. 특히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해저 확장설의 증거, 우리 교재에 총 3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하고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었던 것이 베니오프대의 발견. 이건 왜 그러냐면 판이 생성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곳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소멸하는 곳, 해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우리 교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저 고지자기의 줄무늬 분포, 양쪽이 대칭적이다라는 거 있었죠. 이 내용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줄무늬가 나타난다라는 내용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모두 종합해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대표적인 과학자였고요. 지구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고 있다. 멘틀 대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각 변동,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지형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판구조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판구조론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자료, 우리 교재에 있던 자료, 요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판의 분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들, 명칭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명칭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판들이 움직이는 방향, 속도가 지금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공부할 때는 판의 경계와 함께 공부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의 경계를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런 경계들의 위치, 동태평양 해령이라든지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해구가 있는 쪽,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쪽, 이런 곳들 여러분들 대표적인 지역들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잘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요 판 이동 방향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지형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 우리 표로도 정리했던 내용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대륙 분포의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의 그 고지자기의 흔적이 암석 속에 남아있고 그걸 통해서 과거 대륙의 위치를 추정한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 핵심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구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분포하고 있고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북극이 무엇인지, 자기 적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복각의 개념과 함께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복각이라는 것은 복각의 영도, 즉 자기력선이 지표면에 대해 수평적으로 그냥 나란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기적도, 그래서 복각이 영도인 지점이라고 했었고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자북극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각을 정의할 때 플러스 90도, 영도. 그래서 여기 지금 복각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A지역, B지역, 그리고 자북극 비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복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알려준다라는 힌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위도에 따라 복각이 다르니까요. 그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과거의 위치를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언급되는 자료가 요 인도 대륙이었죠. 요 자료. 너무 자주 나오는 자료입니다. 인도 대륙에서의 여러 나이를 가지는 암석들의 복각을 측정을 해봤더니 나이별로 복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이 시기에는 인도 대륙이 이 위치에 있었겠구나.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남반구 어딘가에 인도 대륙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거든요. 점점 북상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7,100만 년 동안 인도 대륙은 북상하였다. 어떻게 알아요? 복각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인도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 판의 경계와 연결시킨다면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그런 판의 경계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교재 본문이 아니고 문항에 나와 있던 자료 중에 또 중요한 자료가 요런 자료였어요. 요 자료 많이 어려워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해령이 있고 양쪽에 줄무늬,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고 복각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고지자기 방향이 향하는 쪽이 북쪽이에요. 왜냐? 정자극기에 이쪽을 향했으니까. 만약에 역자극기였다면 그 방향이 남쪽이 될 겁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각의 크기 비교할 때 C지역의 복각이 마이너스 64도예요. 더 고위도에서 생성되었다. B보다. 그런 것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낸 과거의 대륙 분포 그리고 현재로 오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륙의 이동과 분포라고 해서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부분, 체크할 부분들 선생님이 몇 군데 언급했었거든요. 우선은 판게아의 존재가 2억 7천만 년 전쯤에 고생대 말기쯤에 이렇게 한 덩어리의 판게아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과거로 간다면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또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게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 과거로 가면 초대륙이 또 있었어요. 그 내용 좀 주의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대륙 사이가 멀어지면서 판 사이에 멀어지면서 이런 분포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들면서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륙끼리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긴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입니다. 판게아 형성 당시에 생겼어요. 시기 비교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히말라야 산맥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훨씬 나중에. 그래서 생성된 시기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판게아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대륙들, 그래서 뭐 대서양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은 점차 북상했고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혔고요. 그리고 호주 대륙도 떨어져 나와서 북상했죠.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다고요? 고지자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요. 우리 첫 번째 단원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단원의 중요한 키워드들, 중요한 자료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